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신가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화가 나시나요?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 바로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인생을 바꾸다 마음지킴이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노래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수 야온입니다. 불자 가수시잖아요, 우리 예, 야은 예. 씨. 네. 최근에 음반도 새로 발표했죠? 네, 산소울바람이라는 현대 불교 음악집을 발매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 중입니다. 네, 아마 꽃들이 만반한 이곳의 들구름악단의 노래 그 목소리를 기억하신다면 아, 불자 가수 야운 이 사람이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관계 훼손으로 괴로운 그런 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업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부부가족 치료 전문가 또는 마음치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스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네, 다 오십시오. 네. 네. 자, 마음 인생을 바꾸다.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다. 혹시 두 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현대 불교 음악을 하면서 산사음악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음악을 전하고 또 이렇게 좋은 힐링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의 독특한 이런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패션, 바로 출가한 이후에 저의 모든 인생이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 자리에 섬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 마음을 바꿈으로써 인생이 바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손님을 모셔볼까요? 이분만큼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는 분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 하나 바꿈으로 인생이 확 달라지고 행복도 찾으셨다는 분이십니다. 황규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곡 나는 문제없어의 가수 황규영. 1993년 발매 이후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음반 판매 100만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그는 곧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다. 음반 제작과 작곡가로 꾸준히 활동하지만 잇따른 실패로 그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다. 1993년부터 우리 곁에서 언제나 힘이 돼줬던 그런 곡이에요.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 씨의 무대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노래 가사처럼 수많은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려는 황규영.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 다른 시작을 꿈꾸는 가수 황규영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본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나는 문제없어. 네. 황규영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노래방을 간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1등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 부르는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런 분을 제가 직접 만나뵙게 되다니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황규영 씨의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나는 문제없어. 정말 문제없이 그동안 우리 황규영 씨께서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이제 노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도 초반에는 노래대로 살다가 그 이후에는 참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 정반대되는 그런 세월을 좀 많이 보냈어요. 네.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하나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더 젊어지시고 네. 애뜨지신 모습이세요. 몇 년 동안 많이 치료했어요. 자가치료. 자, 과연 그동안 우리 황규영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일단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인생을 바꾸다.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써내려가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지요. 희망의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요. 절망의 순간이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황규영 씨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한 권의 책에 담아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과연 뭐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보죠.
아, 이거 황규영 씨 데뷔 앨범이죠? 네. 어. 저도 사실 이 앨범이 네. 이 앨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사인해서 준 그걸 다시 뺏어왔어요. 딱 한 장 있어요, 저한테. 네. 근데 나는 문제없어 하면은 사실 황규영 씨를 수식하는 최고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꼬리표가 또 되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네.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즘? 아, 애즘. 한 방편으로는 저를 아주 좀 유명하게 좀 만들어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의 음악을 하기 참 힘들게 만들었던 곡. 아마 5분도 안 걸렸던 느낌? 5분도 안 걸렸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 좋은 노랫말이요? 나는 예. 문제없어 가사를 직접 그게 쓰셔도 좋은 노래말이라고 지금 히트를 했으니까 그 에너지에 담겨서 사람들이 네, 좋은 네. 가사라고 인정을 해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좋은 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없었죠. 우리 너무 친구들. 좋은데요, 저는.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걸 넘치는 송인데. 그 가사를 쓸 때는 정말 얼토당토하게 막 이상하게 써야지, 내가 최대한 이상하게 써야지 그게 홍보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작곡한 곡으로 홍보를 하겠지, 결국은. 썼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이런 거예요. 나 잘났어 뭐 이런 거. 결국은 그게 이제 주위에 우리 매니지먼트 식구들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집니다. 너무 좋다고 나가자마자 대박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픽 비웃었죠. 대박 나가봐라 한번. 네, 그랬었죠. 바로 망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망하기를 또 바랬고. 아우.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해요.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곡도 사실은 히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래, 이렇게까지 하면은 다음번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만들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5분 만에 진짜 그냥 흘려 쓰신 거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나머지 1집 앨범의 나머지 네. 채워졌던 곡은 정말 수개월 혹은 뭐 진짜 1년에 걸쳐서 작곡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곡 쓰고 작사했던 곡들로 대부분 채웠죠. 네. 근데 정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오래 고민을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거기서 또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 음반이 그 당시에 100만 장. 네. 지금 음반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 뭐 30만 장, 50만 장, 와, 대박이다. 막 이렇게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뭐 90년대, 93년, 90년대 초면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했었고, 여러 뭐 댄스 가수들, 다양한 뭐 그런 음악들, 좀 밝은 곡들이 많이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 씨의 노래, 그 노래도 그렇고 100만 장이 팔렸다는 거는 그거는 뭐 많은 분들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앨범을 가지고 이제 방송 홍보를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인 때.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뭐 게스트 출연도 하고 갔는데 네. 프로듀서들께서 다들 그랬어요. 여론이. 가을 앨범이 나와서 이제 겨울부터 홍보를 하는데 노래 너무 안 좋아. 이거 뭐 가사 너무 이상하지 않? 그리고 뭐 아루이작 같다야. 어머. 그렇게 심한 근데 말. 저는 마음의 상처 안 입었어요. 전혀 마음의 상처 안 입고. 그러니까 뭐 잘 됐다. 얼른 곡 바꾸겠지, 피알곡을. 근데 그게 해를 살짝 넘어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급 히트를 했어요. 급 히트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프로듀서들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TV 프로그램 프로듀서께서 지금 예전엔 그 라디오가 대세였었어요. 90년대는. 네. 그러니까 그 PD께서 라디오 PD한테 부탁을 하러 와요. 야, 쟤 좀 우리 뭐 프로그램에 출연 좀 시켜주게, 네가 좀 얘기 좀 해주더라 이러고. 와. 이게 참. 안에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무상거주? 이게 뭐죠? 이 집하고 약간 이 네. 비난한 모습. 무상거주. 이게 뭔가요? 요게 이제 제가 돈이 생기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못 참으시는지. 적응을 한다든가 재테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로 무언가를 굉장히 창의력도 강할 뿐더러 도전 정신도 강해요. 새로운 대신 걸 찾아서. 예, 네. 잘 미련도 한 군데다 두지 않는 성격이고 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쓰다 보니까 이걸로 네. 뭐를 할까 생각. 집은 어쨌든 하나는 탔는데 집도 뭐 요만한 거 하나 샀어요. 뭐 나중에 많이 벌 거니까 더 큰 집 사야지 이러고 뭐 진짜 오다 가다 재미로 하나 요만한 아파트 하나 산 거거든요. 재미로 집을 사셨군요. 예, 재미로. 20만 원짜리 아파트. 요만 재미로. 네. 아, 그러고 있다 돈이 많으니까 이걸 뭘 할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 투자라고 해야 될까 뭐랄까 일단 제 음반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제 음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 몇 가수의 앨범을 제작을 했어요. 뭐 워낙 작곡가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작자로 돈을 네. 대시고 그랬다는 네. 얘기인가요? 왜냐면 가수가 또 조금 인기가 있을 때는 그 방송국 관계자들하고 유대 관계가 더 돈독해지니까 홍보력도 생기니까 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참 안 됐어요. 제가 제작한 제 앨범도 안 됐을 뿐더러 네. 제 음반도 안 되고 제가 제작한 가수들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10개를 그러니까 10명 연기자 10명 혹은 음반 10개를 제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한 2개 정도만 망하면 그거 다 까먹어야 되고 집 사는 거 다 날려야 되고 전 재산을 다 날려야 되는 그런 이상한 메커니즘이에요. 이 산업,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래서 거기서 그 다 날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뭘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꼭 내가 잘 돼야지라고 하고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약간 이게 제가 이거 두 발을 다 당구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매사에. 한 발 이렇게 하고 하나는 뭐 취미 뭐 이거 취미 양다리 걸치셨고. 왜냐면은 네. 또 벌 수 있는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절실함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사한 거주라고 하셨는데 그 1집 앨범에서 나는 문제없어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었는데도 이렇게 무사한 거주를 하실 만큼 힘이 드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비가 돼가지고 악재는 겹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정말 겹쳐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주위에 저를 믿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실망을 안겨주고 음반은 완전히 망하고 음악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의 어쨌든 그거마저도 신뢰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음반 그 저를 투자해줬던 그 대기업에서 저한테 이제 그 원금을 상환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빚에 또 한 몇 억을 또 이렇게 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막 겹쳐요. 가슴이 막 답답해지네요. 네. 가슴이 아프네요. 겹치고 있다가 그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아버지가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좀 굉장히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시절에 뭐 이제 친한 연예인 소개로 네. 아주 그 돈 많고 연예인들 좋아하고 잘 밀어주고 이러는 선배를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대뜸 소개를 받았는데 참 돈도 잘 용돈도 주고 저한테 힘드니까 잘 챙겨주고. 예, 잘 챙겨주고 네. 그리고 음반도 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무실도 차리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됐어요 그분이랑 스타일도 잘 맞고 그분 이제 외제차를 그때 당시에 지금 돈좀 B 있으신 브랜드의 B 분이셨나요? 브랜드예요. B. B 브랜드 그때 아무나 못 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때 90년대 중후반이었거든요. B 브랜드 아무나 못 탔거든요. 그것도 배기량 좀 큰 걸로. 그래서 아주 좋구나. 나는 이제 잘 될 거라고 또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사무실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정량의 투자를 하시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저게 공인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보증 같은 걸 자꾸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잘 그런 걸 안 하지만 예전에 네. 약속 어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음이라는 그 저기 아시죠? 어음이 뭔지. 그거를 이제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어음이라는 네. 단체가 이제 돈으로도 환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어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네가 공인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좀 그 액수가 좀 많은 억대 이상으로 해서 몇 개를 해줬는데 그 전에 또 신용들 잘 그 지켜서 잘 갚고 해가지고 큰 일은 없었어요. 어차피 그분이 우리 회사에 그
오노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저한테 보였던 것들이 굉장히 또 멋있는 것만 보였으니까 아, 예감했죠. 그때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준비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아유, 이런. 연락처도 없고 굉장히 신기한 분인 게 이 형님을 저한테 소개시켜준 그 연예인도 이 형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10년을 만났어요. 그 분이. 그럴 수 예. 있죠? 다 10년 지기 된 무섭네요. 연예인들하고 친한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이 형님이. 근데 다 찾아가서 저하고도 비슷하게 당했던 분들이 몇 분면 있어요. 연기자들, 유명한 연기자들. 근데 다들 이제 같이 찾으려고 보니까 10년 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름도 모르고 주민 생년월일도 모르고 어디 뭐 스포츠 무슨 뭐 어디 뭐 상임이사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름만 그렇지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10년 깜짝 동안 놀랐어요. 만난 분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신뢰를 하고 이렇게 일단 의심을 안 하고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이 좀 깜짝 놀라는 상황이죠. 이미 저는 한 적지 않은 그 보증을 샀어요. 보증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수습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사채업자들이 이제 그 네. 돈을 빌려 샀던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집으로. 그래서 집 빚잔치라 그래나? 나 이거밖에 없다. 다 주고 그래도 한 2억 원이 모자랐어요. 근데 그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사정도 알아요 그 사채업자들이. 그러면은 한 몇천만 원만 더 주라. 그래서 처음으로 은행이라는 곳에 가서 대출을 받아봤어요. 근데 참 저 같은 연예인들이 일용 노무자라서 대출 금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은행 대출까지 다 해서 그걸 마무리 짓고 저는 일단 집에서 집 밖에 나와서 월세 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은인 얘기도 잠깐 나오셨지만 그 빚더미에서 그 힘든 시기에서 과연 이제 또 한규영 씨가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거기서 과연 어떻게 탈출했을까? 그런 모습들이 좀 궁금한데요. 한 권의 책 다음을 한번 좀 볼까요? 자, 보여주시죠. 요거는 재즈 음반이네요. 네. 네. 한규영 씨와 재즈. 네, 요건 뭔가요? 네. 이게 새 앨범 지금- 내신 건데. 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앞을 알 수 없다는 걸 항상 느껴요. 지금도 누구한테 네. 이런 제가 앞으로 뭐 이제는 음악을 공헌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선배가 있어요 주위에. 그건 모르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앞일은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가서 정말 누구네 집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가서 누구네 집에 무상거주를 할 정도고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음의 볕들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네.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만큼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있다 보면은 그만큼 굴곡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꼭 그만큼의 좋은 일은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일이 있고 잘 됐을 때 남한테 잘 베풀어야 되는데 못 베풀으면 계속 나락으로 가는 인과응보는 저는 믿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음악을 정말 해야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 전업을 해야 될까? 나이는 많은데 뭐 그런 상황에서 2009년쯤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밥차라는 그 봉사 네. 활동을 제가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또래 가수 중에 이제 이범학이라는 친구가 이별 있고 아닌 이별 부르셨던. 예, 네. 동갑들이에요. 범학이랑
그 고한우라는 친구랑 아면이라는 노래 너무 불렀던. 좋아하는 저희 방송을 라디오 진행도 하셨어요, 예. 고한우 씨. 네, 항상 주황색 바지 입고 저도 다니시고 뭐 막 몇 이러시거든요. 번 출연했어요, 보세요. 패션이 남다르셨어요. 그리고 2009년에 네. 별로 사실 그 두 친구들랑은 그 공연을 할 그 계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다른 일 때문에 바빴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네. 그 3인 뭐 3색, 3인 1색 뭐 이래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괜찮다. 예, 네. 그때 뭘 부르고 싶은 노래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아주 쉬운 재즈곡을 하나 불렀던 것 같아요. 재즈도 아닌 것이 뭐 그런 걸 그랬더니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랬더니 범학이가 야, 쟤는 너 앞으로 재즈.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93년도에 내가 모 라디오에 저기 DJ 하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재즈 하겠다고 그랬었어. 기억하냐 그러길래 너 기억하지. 앞으로 재즈 해라. 너 너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에 한 3개월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그만할까? 근데 노래를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가수로서의 자신은 창작에 어쨌든 그 재능은 누군가가 주셨는데 그 창작을 하면서 그 내 창작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진지하게 한 3개월을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올인을 해야 되겠구나. 올인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제 뭐 재즈는 재즈로서 또 이제 생명을 갖게 될 텐데요. 그 전에 그럼 사실은 일종의 댄스 음악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와 그 재즈 할 때 그걸 조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그 차이점이 좀 있던가요? 정적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마음의 그 성격이 바뀌어요. 제가 이 음악을 하면서 성격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전엔 어떠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호전적이고 약간이 아니라 많이 호전적인 데다가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하고 그런데 또 이기주의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굉장히 정적인 음악이에요. 이거를 3년을 올인을 하고 이런 음악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전투에 나가는 장수가 갑자기 그 선비가 된 느낌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3년 동안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으로 그 생산적인 활동을 안 했어요. 돈 버는 걸.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스러워지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런 음악 자체 재즈 음악이 들으면은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루즈하다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예. 때로는 루즈해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즈한 음악만 계속 듣다 보면은 사람이 그냥 뭐랄까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 같은 거 있어요. 온화해지셨군요. 온화. 네. 온화해졌어요. 네. 온화해지고 그리고 억지로 어떤 행동들은 내가 안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억지가 됐지만 그러니까 남한테 굉장히 제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직선적이고 지금도 직선적인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다가 여기 뭐 이렇게 붙어. 야, 너 저기 떼어라, 막. 돌직구를 날리시. 지금 같은 돌직구를. 그리고 음악 같이 한 그 음악 편곡자들이 음악 모니터를 하다가 안 좋으면은 야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지금 못 써. 다시 해. 그리고 대화도 안 하고 돌아서는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다시 해서 나한테 들려줘 이랬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거 붙었어 먹다 야 여기 살짝 뭐가 묻은 것 같다. 그 저기 냅킨을 닦아라. 날카롭던 선배님이 온화해지시. 아니면 제가 닦아주든가. 아우. 그리고 음악도 이렇게 바뀌어요. 어. 에이 오늘 아니면 저기 천천히 하자. 순리대로 가자 그냥. 내일도 뭐 있는데. 예전에는 녹음실에서 네. 뭐가 급한지 오늘 해야 되고 그냥. 오늘 해야 돼요. 네. 자기 전까지 집에 가기 전까지 다 끝내고 가야 돼요. 그게 이유가 없거든요. 결과물은 더 안 좋은데. 그 옆에 사람에게 막 다그치게 되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도 조급하고. 대신 이제 그것도 이제 젊은 추진력이라고 또 나는 그때 그 젊었을 때는 추진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살짝 지금 루즈해지긴 해요. 마음이. 그렇긴 한데 또 그렇게 온화하게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루즈해지고 인생이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바뀐 듯? 네. 뭔가 이렇게 재즈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루즈해지셨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편안해지신 네네. 것 같은 약간 네.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과연 재즈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우리 황교영 씨 모습은 어떨까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광혁아. 진짜.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다. 오셨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네, 잘 지냈어. 네.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한 5일 있다가 제가 이제 저기 정규 앨범 녹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러 왔어요. 중간에 노래부터. 화려하진 않아도 좋아하지 않은 여자 나를 보는 그 눈빛을 멤버 소개요? 이 콘트라베이스를 치는 우리 박수현 군. 원래는 군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나이가 적진 않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현입니다. 그 아티스트처럼 생겼죠? 네. 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티스트. 아니야, 넌 아티스트처럼 생겼어. 아, 그래요? 처음에 동네 아저씨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니야. 고뇌를 많이 하는 적. 우리 드러머 이광혁. 안녕하세요. 그 굉장히 섬세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좀 얌전하고. 예. 싸움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싸움은 잘하는데요. 싸움하는 거 못 봤는데 아주 얌전해요.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이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피아니스트면서 저하고 가장 오래된 귀염둥이 그 홍진표 군. 안녕하세요. 홍진표입니다. 네, 피아노를 맡고 있고요. 오도를 같이 살짝. 끝마디에서 노래 들어가게 사도 끝에 지금보다 느낌? 그러니까 D를 같이 눌러줬어요. 5도를. 그래서 네 번째 박자에 D가 있거든. 네. 다 A 마이너 D7 그. 더 일찍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예전 음악 했었을 때랑 요즘에는 어떠세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이제는 좀 재미있고 그렇긴 한데 걱정거리도 사실 한편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뭐든지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야지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누구의 그 의견에 이끌려서 음악을 만들진 않으니까 그 적이 없어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짜증이 좀 없어지고 예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그게. 여기 중간 포지션도 같이 잡아줄래? 너무 세게 잡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그렇지. 알아가는 친구? 예, 딱 알아가는 친구. 좋아하니까 친구를 삼았는데 조금 어려워서 이제 빨리 내가 친근하게 빨리 친해져야지 하고 있는 친구. 많이들 좋아해 주셔야 돼요, 재즈들도. 네, 재즈 음악을 하는 황교영 씨의 모습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좀 만나봤는데 훨씬 더 편안한 모습이세요. 네. 정말로 그게 느껴지나요? 네.
남들도 요즘 그렇다고는 얘기는 해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합주실에서의 모습과 음악이 너무 감미롭고요. 그리고 대부분 재즈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디서 이렇게 멋진 재즈를 습득을 하셨는지 어떻게? 네. 음악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화성이 어려울 줄 알고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화성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재즈 화성이. 예. 전혀 뭐 화성은 별로 안 어렵고 아. 리듬 너무 어려워. 재즈 리듬 너무 어려워. 지금도 내 몸에 투포가 다가 아니지. 투포는 네. 그냥 요가 일부이고 내 몸이 아직 재즈가 그 익숙해져 가는 아직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컬리지나 대학을 입학을 하면은 시간이 6년, 7년 예, 그 갈 정도 것 같아서 하고 오더라고요, 친구들도. 일단은 집에서 음악 많이 듣고 들으면서 정말 창작하고 처음에는 주위에 재즈 하는 후배들한테 자기가 이게 재즈스러운 게 맞니라고 처음에는 막 묻고 다녔어요. 한 1년 동안은. 이 곡이 재즈곡 맞니 내가 쓴 게? 이렇게 묻고 다니다가 2년쯤 지나니까 궁금증이 다 풀리고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제는 사실은 걔네 나라 서양 애들 음악이잖아요. 네. 미국 애들하고 연주를 자주 했어요. 걔네들하고 엉켜서 자꾸 뭔가 해야 돼요. 잘 나오나? 셀프 카메라를 처음 찍어보네요. 이 참 방송 덕분에 처음 해보는 게 참 많아요. 오늘은 제가 세수도 안 한 이런 몰골로 일부러 양치는 당근 안 했죠.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씻고 있을 때가 많아요. 편하고 좋잖아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는 뭘 하면서 푸세요? 라고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별거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친구 만나서 얘기하거나 영화도 보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뭐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왜 작은 스마트폰이나 요만한 스피커로다가 음악을 들으시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고 이런 방법을 한번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설정했어요. 제가 오늘은 깨끗하게 제 탁자를 치웠는데요. 그냥 걸레질 한번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설정은 별로 없었어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 이 음료는 뭔가 하면 그냥 녹차예요. 제가 차 종류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해서 이런 걸 사오거든요. 요거 한 잔을 보통 이제 투명 글라스를 제가 좀 좋아해요. 이 투명 글라스 보면은 마음도 투명해지라고 투명해질 것 같아요. 한 잔 마셔볼게요. 이렇게 하고 평소에 제가 게을러서 못 듣던 음악들 간만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또 감동받고 아마 그러면서 저의 시름도 한 수 없어지는 듯. 자, 오늘은 뭘 한번 들어볼까요? 다 스승님 같으신 분들의 오늘은 우리 스승님 힐러리 코릴 이분이 저한테는 스승님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It's love, it's love. Now who would have thought it? If this is love, then 그리고 why 그냥 have I fought it? 리듬에 스윙 리듬에 맞춰서 그냥 흔드는 거. I could touch this love. 그리고 한번 감동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침대에 계시다든가 아니면 긴 소파가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누워서 취침 모드도 아닌 것이 명상 모드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정화되는 듯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니까 음악 들으시고 또 좋은 차 드시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저 안에 있는 영상 안에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좀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국산 녹차 유기농. 유기농 오르가닉. 유기농은 꼭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은 중국
약이 우리나라보다 첩첩산 중이라서 좋은 약재들도 더 많대요, 사실은. 근데 유통 과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거기 중금속이 얼마나 담긴지 이제 믿지 이번에 못하겠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중국에서 웬만큼 그 차를 좀 저렴한 차들은 안 마시려고 하고 한국에서 유기농입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마셔요. 예, 우리 것이 좋은 것이 굉장히 얌전해요. 그리고 맛이 네. 그 풍미라 그러죠. 향미? 네. 풍미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그 발효 안 한 차들이 굉장히 얌전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차 관련해서 네. 차단 명상이라든가 이렇게 명상 지도를 하는 그러시죠. 사람 네. 입장이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녹차를 사랑해 주시니까 저는 그건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저는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녹차를. 예. 그리고 뭐 네. 음전하다 이런 표현 가슴에 팍팍 아, 예. 와닿고요. 무엇보다도 차를 마시면 처음에 오감 명상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대화를 통해서 또는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는 우리가 대화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 자신과 대화하는 그런 기법이 아무래도 차담 속에도 들어가 있고 차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도 있는데요. 네. 근데 차를 한잔 하시면서 음악을 들으면 뭔가 새로운 것이 샘솟고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 매번마다 그래요. 매번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렇게 설정은 했는데 왜냐면 저렇게 예쁜 잔에다가도 안 처음에 녹차를 처음에 접할 때는 이제 다도라 그래가지고 닭에다가 물에서 먹는데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그냥 주전자에다가 물 끓여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 마듯이 먹는데 전 항상 먹을 때마다 뭐랄까 그 파란 그 색깔 있잖아요. 네. 그 색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청량감을 느끼시는 그럼요. 그 마음이 뭐랄까 좋은 게 깨끗한 게 들어간다라는 느낌. 오가닉, 파릇파릇한 유기농. 그 뭔가 들어간다. 네. 그런 느낌. 항상 좋아요. 네. 글쎄 먼저 어머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어머님이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어머니도 말띠, 저도 말띠. 시네요. 근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말띠세요. 저도 말띠입니다. 네. 말띠면은 뭐 30 몇 살 말띠? 예. 그 구체적으로 말씀 안 네, 하셨는데. 이렇게. 예, 네, 그거 좀 조금- 우리 어머니는 3번을 곱해야지 돼요. 말띠를, 띠를. 36살. 그러니까 아주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옛날에 저를 낳으셨죠. 그리고 아들일 뿐더러 자식이 제가 하나고. 근데 외아들이시구나. 늦게 외아들을 보셨구나. 근데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풍족하게 저를 뭐 이렇게 뒷바라지를 못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뭐 짐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담은 스러워요. 사실 어머니가 늙고 연로해지시니까 지금 84시 네. 굉장히 힘들어요. 제 자신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어머니 주위에 제가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 주위에 어머니 주위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은 벨소리를 해놨어요. 혹이나 그게 울리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순간이든지 어디가 있든지 깜짝 놀래고 항상 긴장을 하는데 여차하면은 만반의 준비를 마음의 준비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어머니가 뭐 정말 혼자 거동을 못 하실 정도나 연세가 혹은 뭐 있으시니까. 큰일 있으면은 그래서 전혀 부담이 안쓰럽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내 혼자 형제도 없이 내 혼자 힘드니까 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요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자식으로서 그렇지만 반면에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어머니한테 표현을 잘 안 해서 우리 어머니가 한석봉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그 책칙만 주시고 어릴 때 당근을 안 주셨어요. 그 어머니랑 엄격하셨군요. 네, 너무나 그러다 보니 당근과 책칙을 공존 같이 줘야 되는데 책칙만 주셔서 지금도 어머니랑 거리가 살짝 있다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정다감하진 않아요. 어머니한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 저한테 다정하게 해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20살이 넘고 저는 따로 살았잖아요. 이미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세월보다는 제 혼자 살았던 세월이 더 많아요. 지금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서먹서먹하지만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뭐라 그래 여기 얘기해야 될까요? 버팀목 정도 돼요. 버팀목. 네, 버팀목. 살아 계셔서 아직도 그 치매 없으시고 80대신데도 치매 없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떤 지인은 그러더라고요. 너 그런 엄마가 있기 때문에 너 지금 편하게 사는 거야. 84세 아직도 성격이 그냥 아직도 정신이 맑으세요. 굉장히 맑으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아프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서 의사한테 나 여기 뭘 어떻게 해줘 이런 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통보를 하고 어떨 때 이제 바쁠 것 같으니까 통보도 잘 안 하세요. 나 뭐 수술했다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불효자식이에요. 몇 달 전에 수술한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자식한테 해가 말씀을 안 될까봐, 짐이 될까봐 아마 그래서 어머님께서 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는 가장 일단 저한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일단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가 안 나줬으면 제가 또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일단 그건 너무 고마운 거죠.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편찮으셨나요? 어머니가 원래가 저를 낳기 전에 이 콩팥이라 그러죠. 신장이 우리 몸에 2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가 없어요. 막 신혼 시절에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이게 저 신장염이라는 걸 걸리셔서 죽는다 산다 뭐 이래가지고 이걸 하나 아주 예전이죠. 그래서 아기를 아마 못 갖다가 저를 기적적으로 가지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84신데 신장도 하나 없으신데 중간에 많은 고비를 넘겨서 그 명도 짧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 오래 사시잖아요. 결혼도 한다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잘은 못 해드리지만 항상 마음에는 그냥 버팀목 좀 알아주셨으면 혹 설사만 모르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람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해야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눈가가 이제 어머니 영상만 떠올려도 눈가가 촉촉해지고 벌써 이야기하시면서 액션이 커지는 거 보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 넘쳐서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해서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아마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굉장히 많이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그것이 아마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 이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좀 하시죠. 이제라도. 술 기운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러면 선배님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좀 한번 띄워 보내주시죠. 그래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오늘 한번 어머님께 앞에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나는 이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울컥하네.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왜냐면 이게 그 질문지를 사전에 먼저 이렇게 받았을 때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었는데 울컥하네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던 세월이 많고 저번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손도 제대로 못 잡아드렸는데 엄마를 보고 있으면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질 않아요. 제가 엄마라고 하지. 막내니까.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의 문신이 나니까 엄마도 건강해야 되고 항상 나 잘 되라고 전화해 하면 아직도 어린애처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녹화기 전.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근데 엄마한테 내가 막 뭐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일하느라고 바쁘지. 엄마 다 이해해주고 엄마보다 36살 적은 애인데 아직도 내가 많이 이해해 줄 거라고 엄마 나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가면은 나는 고하니까. 사랑해요 이대로 뭐? 그대 끝없는 사랑이 되어줄게요. 또 그 선물로 이 고마움과 이 오늘 네. 좋은 이야기 들은 값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있다는 얘기 저희한테도 비밀로 하셔놓고 네, 선물이 그래서 이렇게 다 숨겨놓은 너무 이쁘네요. 네. 이저 네. 보석 상자 같은 건데 마음의 보석 상자 같은 겁니다. 일단 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네. 받겠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네. 뭔가요? 뭔가요? 자, 이게 이제 거울인데요. 거울인데요. 네. 이 별칭은 이제 알아차림 거울이라고 하고 이 알아차림 거울이요? 네네. 네. 이 거울의 연호는 이제 선종이 있습니다. 예전 선사분들께서 이런 거울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더 되돌아보고 본래 자기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은데 거울을 한번 보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크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죠. 야, 황규영. 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답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왜 그러세요? 자, 지금 깨어 있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깨어 있나요? 또는 지금 깨어 있니? 이렇게 하면 더 가슴이 와닿을 것 같네요. 지금 깨어 있니? 자, 그 대답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될 텐데 본인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의 상자를 보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어디 있지? 혹시 내가 하는 지금 작업 속에 파묻혀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럴 때는 한번 뚜껑을 여시고 거울 속에 보이는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지에다 대고 한 말씀 꼭 물어보시면 이게 나니? 지금 난 어디 있니? 지금 내가 깨어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제대로 된 본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오늘 깨달음의 거울을 또 알아차림의 거울을 선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그럴 때마다 조금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거 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음 인상을 바꾸다 황규영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오늘 이게 첫 방송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께서 말씀하실 때 첫 방송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첫 방송할 얘기거리나 있나 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크게 제가 제 얘기가 재미가 있었나요? 그럼요. 네. 조금이라도 재미도 있었고요. 감동도 아직도 있었고요. 마음이 네. 울컥합니다. 제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해요. 행설수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다가 뒤에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왜냐면은 제가 너무나 사람들하고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마음은 그냥 조금 그냥 자기 자신한테 진실하게 살고 그 마음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마음이 꼭 그 마음 인생을 바꾸다는 이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바꾸기 싫으면 일단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꿔질 거예요. 언젠가는 습관이다 보면 그것도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지나다 보면 내가 억지로 하던 이 모습이 이제 내 모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저희가 오늘 마음 인상을 바꾸다 1회 손님으로 황규영 씨를 모셨던 겁니다. 네, 보람이 있습니다. 개똥철학. 개똥철학. 네, 앞으로 음반 또 발매하신 거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는 정말 재즈 아티스트 황규영 씨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제가 그 2년 안에 네. 목표는 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2년 안에 아시아 재패 그리고 한 3년 네. 3년은 그렇죠. 와우. 5년 안에 빌보드로 가자. 화이팅입니다. 일단 네. 뭐 화이팅.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네. 해볼게요. 어떻게 될는지 저는 몰라요. 가실 때 우리 좀 야운 씨도 같이 좀 아유, 끌어주시면 아유, 뭐 짐칸에 좀 타고 큰 가나요? 무대. 네, 뭐 생각에 크기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더 큰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규영 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음 인생을 바꾸다 첫 회 함께 했는데요. 스님 어떠셨어요? 우리 야훈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이렇게 큐카드를 들고 방송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선배님을 뵙고 또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인생을 바꾸신 선배님의 인생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직도 떨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방송에 임하는 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그 사람들과 상담하는 일이 저의 일상 일인데요. 상담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 겪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그 어떤 방법을 썼길래 그렇게 극복을 잘했는가. 아마 그런 4가지 질문을 가장 충실하게 답해 주신 분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기쁨, 그 기쁨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생각 돌리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이미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께 꼭 경험하실 수 있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인사를 바꾸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